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지구의 성층권에는 오존이라는 물질이 존재하는데요. 오존은 지구를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층권에 오존의 양을 두께로 환산하면 3mm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기에 지구로서는 소중한 기체임에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오존층의 존재가 단순히 자외선을 막아주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의 기후를 바꾸는 역할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진 현상이 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K웨더 반기선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오존층 파괴도 같이 동반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주세요. 오존층은 이제 지상에서 15에서 한 35km 그 높이에 있는 성층권에 위치해 있죠.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이 자외선이죠. 베타라는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생물체에 덜 해로운 태양광선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천연 여과 장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구를 수호하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와서 오존층 파괴 현상은 1985년 영국의 남극 조사팀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 가스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오존의 산소 결합 고리를 끊어서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에는 냉장고의 냉매, 또 스프레이 등에 활용되는 프레온 가스, 또 소화기 등에 쓰이는 할론 가스와 같은 합성 화학 물질, 또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질소 등과 같은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오존층 파괴라는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만들었었죠. 오존층 파괴 물질은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인데요. 이 협약은 1989년 1월에 발효가 되었었습니다. 오존층이 성층권에 존재를 하면서 지구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제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외선을 이제 생물체가 직접 쬐게 되면 피부가 타고 피부암, 또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인체의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층권 오존이 1%만 감소하더라도 거의 0.3에서 0.6%의 백내장 환자가 증가하고요. 또 양성 흑색종 같은 경우는 45만 건 이상,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는 1천 건 정도가 발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고요. 또 이제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도 억제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먹이 사슬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네. 이런 현상이 심하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인간과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남극 상공의 오존층이 가장 많이 파괴되면서 남극에 가까운 칠레 남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피부암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고요. 또 토끼 등의 그 야생 동물들이 이제 눈이 실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그런 건 아주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오존층이 파괴되면 단파장의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온실 효과와 함께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증발량과 습도가 증가하고요. 그에 따라서 강수량도 변하게 되죠. 성층권의 오존은 태양로부터 자외선을 흡수해서 이 에너지를 열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층권의 온도가 영하 50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오존의 이 같은 작용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 오존이 감소하게 된다면 열원이 없어진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성층권의 온도도 내려가게 됩니다. 만일 저 성층권의 온도 분포가 이런 것들은 이 대기대순환의 분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층권의 온도가 낮아진다면 결국 대기대순환의 흐름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전 지구의 기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앞서도 잠시 이야기 드렸던 오존층 파괴 그리고 지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한 보도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2011년이죠. 그죠?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는 리터 규모 9.0이라는 일본 관측사상 아주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었죠. 지진과 함께 이제 초대형 지진 해일이 발생을 했고요. 초대형 이제 지진 해일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방사능이 누출됐었죠. 대지진이 이제 대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일본 또 노르웨이, 중국 이 세 나라 공동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일본 상공의 대기 중에 포함된 할로겐화탄소의 양, 또 육불화 황일의 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관측을 하고요. 대지진 전과 후에 어땠는가를 다 비교하는 실험을 했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육불화황의 농도가 가장 많은 91%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할로겐화탄소 등도 최저 21% 이상 증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지진 발생 시에 배출된 육불화황은 프레온가스로 환산해 본다면 냉장고 29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냉매의 양이라 그래요. 굉장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배출된 할로겐화탄소와 육불화황의 양은 2011년 지구 전체에서 배출된 양의 4%나 됐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진 한 번으로 지구 전체에서 배출하는 할로겐화탄소와 또 육불화황의 양이 4%나 증가를 한다니까 참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기체들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건지요?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말이죠. 대기 중에 할로겐화탄소와 육불화황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우선 저 대지진과 지진의 일로 냉장고나 에어컨이 많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냉매로 사용하던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전자제품이나 건축물이 파괴되면서 이런 전자제품이나 건축물의 절연제로 사용됐던 물질이 한꺼번에 빠져나온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중 할로겐화탄소 육불화황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물질들이 강력한 온실가스이기도 하지만 또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육불화황의 경우에는 지구 온도를 올리는 정도는 오히려 이산화탄소보다 거의 2만 배 이상 크거든요. 또 이 물질이 이제 한번 대기에 배출되면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도 길게는 거의 수천 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양이 배출되더라도 그 피해는 엄청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구 온난화와 이제 오존층 파괴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주로 날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온실 효과가 커지면서 뭐 기온의 상승 또 강수량 증가가 일어나고요. 심각한 것은 성층권의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서 지구 대기 대순환의 흐름을 바꾼다는 거고요. 전 지구의 기후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2013년에 뭐 울산 과기대의 이제 강사라 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남반구 아열대 여름 극한 강수의 강도 또 발생 빈도의 증가 원인이 남극 지역의 성층권 오존층 파괴로 생긴 오존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오존구멍이라는 사실을 네이처에 게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기존의 학설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기후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아주 다른 이론을 갖다 주장하다가 강사라 교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핫한 그런 뉴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남반구에서 발생하는 큰 홍수 또 태풍의 변화는 온도 및 수증기 증가가 아닌 오존층 파괴로 발생하는 대기 대순환의 변화, 즉 바람이 부는 방향과 강도의 변화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